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채무 조정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갑작스럽게 채무 부담이 커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서서히 채무 부담이 늘어가다가 이를 본인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차 서서히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채무 돌려막기로 인해 급한 불은 껐지만 그것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 돌려막기는 절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채무 돌려막기를 한 채무자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로 인해 채무 조정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 돌려막기를 한 채무자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무담보 채무 원금은 6,500만 원이며 아직 연체는 없지만 카드 대금 200만 원과 매월 상환액 170만 원 정도로 연체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카드론 대출은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월 부담액이 높지만 다행히 저축은행 신용대출들은 만기 일시 상환이라 월 부담액은 낮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금리는 매우 높았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모든 채무가 최근 3개월 내 전부 대환한 채무이며 별도로 대환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 채무 돌려막기를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240만 원이며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채무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보겠습니다. 대출일이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아니기에 최근 채무가 많더라도 개인회생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채무의 사용처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채무 변제율이 높아지거나 최악의 경우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환 목적이지만 대환대출이 아닌 대출도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대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빙이 가능한 채무 돌려막기를 한 경우 채무 감면이나 변제 기간에 악영향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워크아웃을 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최근 6개월 내 채무가 총 채무 비율에서 30% 이상이라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단, 대환 목적으로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최근 채무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대출 목적의 대환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대환대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이 아닌 대출 돌려막기는 대환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최근 채무로 산입이 됩니다. 최근 채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최근 대출을 일부 상환하거나 또는 시간을 보내어 최근 6개월 내 대출 비율을 낮춰 워크아웃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는 대부분의 채무가 3개월 내 돌려막기한 채무로 당장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속 채무 조정에 대한 진단을 보겠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은 연체일이 30일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한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연체가 없는 채무자는 당장 워크아웃을 신청하고자 했다면 신속 채무 조정이 신청되었을 것입니다. A카드사 카드 대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채무가 최근 6개월 내 채무로 97%가 최근 채무여서 신속 채무 조정은 진행이 불가하였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었기에 다른 채무 조정인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예상 진단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의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액이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청산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 보증금 3천만 원이 청산 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주택임차 보증금에 한하여 거주 지역에 따라
면제재산을 책정한 후 그 금액을 차감하여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인천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의 면제재산은 4,8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하면 청산가치가 0원이 됩니다. 상담인은 1인 부양가구로 월 변제액은 소득 240만원에서 부양가족 1인 생계비 약 144만원을 차감한 약 96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월 변제금 96만원을 36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의 현지 가치는 약 3,251만원입니다. 총 변제액의 현지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기에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6개월간 매월 96만원을 변제하여 총 변제액은 약 3,473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47%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워크아웃 채무 조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당장은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3개월 정도 연체하여 최근 채무 비율을 낮춘 경우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채무자는 3개월만 연체가 되었기에 모든 채무를 미상각 채권으로 간주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월 변제액과 변제 기간은 채무자의 총채무, 부양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월 변제액은 소득 240만원에서 1인 생계비 144만원과 추가 생계비 30만원을 차감한 약 66만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워크아웃은 추가 생계비 인정이 개인 회생보다 용이하기에 거의 대부분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최장 변제 기간인 96개월로 하였을 때 월 변제액이 약 68만원으로 이와 비슷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월 약 68만원을 96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6,500만원이고 이자만 감면되고 원금은 감면되지 않아 채무 감면율은 0%입니다. 월 변제액과 변제 기간 그리고 총 변제액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변제액을 보면 개인 회생이 개인 워크아웃보다 채무 감면이 더 많이 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처럼 거의 50%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월 변제액 부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개인 회생은 월 변제액이 96만원이고 개인 워크아웃은 68만원으로 28만원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변제 기간도 개인 회생이 36개월로 개인 워크아웃의 96개월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굳이 3개월을 연차하여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 대출 돌려막기를 한 채무자가 개인 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떤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 회생이 워크아웃보다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은 최근 채무 때문에 당장 신청도 불가했습니다. 다만 돌려막기가 아니어서 당장 신청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속 채무 조정은 이자도 납부하는 채무 조정이기에 채무 감면율은 개인 회생과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은 선택지가 워크아웃 밖에 없기 때문에 돌려막기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워크아웃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료 채무 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